작품은 계림산수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각 동물의 특징이 되는 부분, 닭에 있어서는 벼슬이라고 생각했고 그 벼슬 부분에 마띠에르라는 질감 처리를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형식인데요. 이 도드라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쫓아서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닭의 특징적인 벼슬 부분을 따라가면 흐름도 보일 수 있고 흐름을 통해서 형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만든 형상은 맨드라미 꽃을 모티브로 하여 닭을 수없이 겹쳐서 맨드라미 꽃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맨드라미 꽃은 닭의 벼슬과 가장 많이 닮은 꽃이라고 해서 맨드라미 꽃 형상을 만들었고 그 꽃 형상을 수없이 다시 겹치니까 산맥과 같은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수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람자에 따라서 굉장히 가을에 단풍이 든 모습 같다 혹은 꽃이 굉장히 만발한 모습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관람해 주시는 그 관람자의 심상이나 경험 어떤 배움을 통해서 각자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계림도원도라는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작품은 가로 3m 24cm에 높이 130m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이 되는 부분은 여백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여백은 빈 공간을 뜻하는데 동양에서의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닌 그려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간, 그러니까 필연적인 공간이죠. 저의 작업에서도 닭들이 온전히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저의 심상이 담겼기 때문에 이 빈 여백은 닭을 주인공으로 하기 위한 필연적인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요. 제 작품에서 또 다른 특징은 그림자가 없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면 동양에서는 허구,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허상이나 허구가 되는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 또한 그 사상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그리는 순간 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닭에게 날 수 있는 기쁨? 공중에 있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 3점 투시법을 사용하였는데요. 3점 투시법이라고 하면 서양화에서는 공기원근법을 사용하여서 풍경화를 그릴 때 먼 곳은 흐리고 뿌옇게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멀리 있는 부분이라고 흐리거나 표현이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선명하고 섬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저 또한 이 개개체가 다 중요하고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 그리고 각자 다 그 주체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세세히 그려진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림도원도는 안견 선생님의 몽유도원도와 이념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의 꿈속의 낙원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제가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닭은 사실 높이 날 수 있는 동물이고 지금은 시스템 안에서 갇혀서 많이 날지 못하는 동물이 되었고, 그래서 닭의 꿈은 날아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나는 닭도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홈 스윗 홈이라는 작품이에요. 홈 스윗 홈은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은 상태, 반대적인 의미를 두기도 해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닭과 젖소를 무수히 반복해서 그리던 와중에 2017년도경에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케이지 속에 갇혀있는 닭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문명이 발전을 했고 이렇게 시대가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되는가? 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광경은 뉴스에서나 뭐 사진으로만 접했던 광경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큰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와서 제가 그리는 동물이었으니까 다시 조사도 해보고 자료를 모아보다 보니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서 키워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단백질 공급원이 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닭이 없어진다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사망을 할 만큼 인간에게는 뗄 수 없고 꼭 필요한 존재여서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사용할 때 철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사용했고 중량감도 생각보다 상당히 나가요. 닭의 두께도 1cm 정도의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였고 이 네모라는 케이지는 차갑고 단단한 이 부분이 닭이 갇혀서 사는 케이지와 맞닿아 있고 이 닭도 레이저 커팅으로 공장에서 재단을 했거든요. 재단을 해서 용접으로 붙이고 공장에서 다시 분체 도장을 맡긴 작업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보면 상단과 하단은 공장 자체에서 나온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물감으로 물성을 줘서 부드럽고 유연한 물성으로 수작업으로 작업함으로써 그 어떤 한 마리도 같을 수 없음을 입체 작업으로 더 뚜렷이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늦은 여름이라는 작품이에요. 두 가지의 작업을 연결할 수도 있고 띄워놓을 수도 있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제가 배경에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는 여백을 많이 두는 편인데 이 작업에서는 배경이 굉장히 두드러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한 이유는 제가 코로나 시기 때 나온 작업이거든요. 코로나가 처음에 발현되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종식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2년을 지나면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규제는 더 강력해졌거든요.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심지어 뭐 전시장도 10명 이상, 뭐 8명 이상 못 들어간다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예 밖을 못 나가게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떤 상황에 맞물려서 나갈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저의 작은 작업실에서만 머물게 되고 그 작은 창문으로 통해서만 계절을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바깥에 대한 어떤 사계절이 지나는 저의 갈망이 이 작품으로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계속 바뀌는 상황을 이 네모 프레임 안에서 느낄 수 있게 창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저의 형상에서 세 번째 키워드인 도형 시리즈 작품이에요. 제가 네모라는 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모라는 형상은 규제나 규격, 어떤 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바라보는 모양은 소위 닭장이라고 하죠. 현대 사회의 풍경이 아파트가 굉장히 빼곡한 풍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라는 곳이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뛰면 안 된다, 뭐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담배는 나가서 펴라, 뭐 이렇게 불만 사항도 많고 굉장히 제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밀집해서 그곳에 살기를 갈망하고 그 틀을 깨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형상들은 나는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형상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제가 봄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이 계절 자체만으로도 제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도 놔둘 수 있는 작업을 했고요. 다음은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쌓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라는 작품입니다. 개념은 다 동일시 하고 있고요. 다음 작업으로는 썸머 웨이브라는 여름을 정말 즐기고 싶은데 갇혀만 있었던 저의 상황을 표현했고 이 작품에서 보면 컬러풀한 벼슬을 가진 닭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나온 여러 가지 색깔의 벼슬을 가진 닭들인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검정색 롱패딩도 끝까지 유행을 하고 있었고, 검정 패딩을 굉장히 많이 입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겨울에 그 시기에 흰색 마스크를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흰색 마스크에 검정 패딩을 입으니까 정말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점점 컬러풀한 마스크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를 꾸미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었고, 제가 모두 다 붉은색 벼슬로 작업을 하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이 과연 알아줄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미묘하게 달라라고 했을 때 누가 이게 같이 달라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름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컬러풀한 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닭 작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닭이 좋은 의미를 가진 동물이었어요. 닭은 알을 낳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기도 했고, 벼슬이 있기 때문에 관직을 상징하기도 했고, 아침을 일찍 깨우는 새이기도 했고, 12지신 중에서 유일한 새가 닭이에요.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면 현재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그 위상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치킨, 닭이라고 하는 순간, 치킨이라고 하는 순간 다 치킨집을 떠올리듯이 먹거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퇴색된 면도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컬러풀 치킨 시리즈인데요. 두 작품은 사실 같이 보면 벼슬 색깔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둘 다 같은 배경의 빨간색에 둘 다 똑같은 색의 벼슬을 가진 동물을 그렸는데 배경만 달리 계절감은 주었더니 두 작품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상황이 재미있다. 이렇게 이것도 같은데 다름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범제색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오마주하여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작품으로서 주인공이 호랑이가 되었는데요. 동물을 선정을 할 때는 특징이 많은 동물을 선정을 하는데 검정 얼룩을 가진 호랑이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아권에서만 호랑이가 키워지기도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차에 호랑이해에 전시가 들어오게 돼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사실 상위 포식자여서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동물인데 현재에 와서는 멸종 위기의 동물일 뿐 아니라 보호해야 되는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 시대에서는 가장 약한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호랑이를 군집으로 몰아서 바위 끝부분 같이 깎여내려간 형상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요 형상을 무수히 반복시켜서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오마주하여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하얀색 범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백호라고 하죠. 근데 백호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동물이에요. 신비하다고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되어 조작된 다른 동물인 거죠. 호랑이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호랑이들이 어느 틀리다고 해서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공존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